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와, 저 완전 멍청한 짓 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거의 한 9km 정도 달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오면서 영상을 계속 찍어 놨는데 이게 전원을 안 켜고서 제가 계속 말하고 찍어가지고 촬영본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8 주행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다시 찍으면 되죠 뭐, 그죠? 지금 모드는 현재 3단이고 도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3단에 놓고 주행을 할 거고, 모드 1단으로 놨을 때 최고 속도가 한 24km? GPS로 24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단은 제가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충만 얘기하면 40 후반에서 50 초반인데, 제가 탔을 때 기준으로 최고 속도 한 63km? 네. 63점 몇이니까 그냥 63km? 네. 제 기준으로. 스로틀로 갔을 때 주행거리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출발만 스로틀로 하고 나머지는 파스로 달리기 때문에, 페달을 이용해서 달리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행거리는 135km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135km 타고 배터리가 남았으니까 조금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140 정도까지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친구를 만나러 가려다가 이제 제가 있는 동호회 방에서 새 차를 알려준다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분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17km 정도 됐는데 이미 제가 지금 반절 넘게 와버려가지고 나머지 7km, 7.7km 남았는데 그동안 가면서 좀 주행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놀래라. 속도는 지금 제가 배터리가 100%가 아니에요. 학교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왕복 40km를 이미 타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을 아예 못하고, 원래 하고 오려다가 지금 그분이 조금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그냥 혹시 몰라서 충전기만 챙겨서 바로 나온 상태라서 배터리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출력이 100% 다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언덕에서는 한 35, 36 정도 나오고 평지에서는 여유롭게 50km는 넘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 소음은 제가 한 1500km 아마 넘게 탔을 텐데, 좀 주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생긴 거라서 새로 구매하실 분들은 네, 그런 소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카페에서도 그렇고 제 영상, 예전 영상 봐주신 분들도 그렇고 뭐 번호판이나 이런 법률 같은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네, 개발도 해보고 뭐 아무튼 일을 좀 해본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동도바이크 S8이나 그 외에 번호판을 달 수 없는 그런 전동 스쿠터 또는 이제 기암급 전동 킥보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지금 도로에서 달리는 오토바이나 바이크, 둘이 똑같은 말이지만 아무튼 1륜 자동차와 똑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PM 제품, 무게가 30kg를 넘지 않고 속도가 25km를 넘지 않는 그런 제품들, PM 제품들은 이제 자전거 도로가 통행이 가능하지만 이런 자토바이나 아니면 우판 전동 스쿠터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타는 요런 제품들, 저 같은 사람들이 타는 요런 제품들은 법적으로 도로를 달려야 됩니다. 공도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 모터도 350W까지였다가 그게 아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좀 제한이 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W까지. 그래가지고 관련 법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용하는 유저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품들을 접한 게 벌써 한 7년 8년 돼가기 때문에 일반 도로를 달릴 때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대교같이 속도가 좀 빠른 구간이나 아니면 국도같이 속도가 좀 빠른 구간들은 저도 달리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자전거 도로를 몇 번 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공도로 다 다니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게 법에 좀 위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 낸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 들었던 게 도로 관련된 거 있고 도로주행 관련된 거 있고 좌회전이나 차선 변경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냐 물론 얘기들을 하시는데 특히 제가 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 깜빡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제 좌회전, 유턴 이런 거 하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리밋 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가 질문들을 좀 몇 번 받았는데 리밋 해제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사용자한테 리밋 해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판매를 할 때 리밋을 해제를 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벌금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저가 제품을 구입을 해서 그 이후에 속도를 해제하는 건 법적으로 제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다 해제를 한 사람이 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25km로 도로를 달리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밋 해제는 도로를 달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리밋 해제를 하는 게 불법이다 그런 말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이 자전거 말고도 다른 제품들 탔을 때도 경찰분들이랑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도로를 달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신 경찰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잡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다 그냥 조심해서 타라고 하고 면허증만 보여달라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 번호판을 못 따는 것도 물어보셨는데, 번호판을 현재 못 따는 이유가 한국에서 달 방법이 없어요. 차대 번호가 있으니까 달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관련 어떤 방향성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아예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근데 그런 거는 나왔던 얘기긴 해요. 키보드에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앞으로 뭐 그렇게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도 한 7년? 8년? 네, 아직도 번호판을 못 달고 있습니다. 아마 못 달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못 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도로를 달려도 된다. 두 번째는 판매처에서 구매자한테 리밋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리밋을 해제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사용자가 리밋을 풀거나 아니면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호판은 현재 상황상 장착을 할 수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냥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이에요, 무법. 그리고 네 번째는 등화류, 깜빡이, 네, 방향지시등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이크와 마찬가지로 차선 변경 및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경찰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물론 그것도 말이 다 다르긴 한데, 네, 안전하게만 타라고 하고 잡힌 경우에도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면허증 보여달라고 하고 안전하게만 조심해서만 타라고 말씀해주시고 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동도바이크에서 메리츠 화재랑 자체 보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출시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출시가 되는 대로 네,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야죠. 아, 참고로 요 자전거, 네, S8 모델은 제가 제 돈 다 내고 샀습니다. 동도바이크와 어떤 연관성도 없고요. 정말 유저의 입장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여기 계기판 뒤에 보면 스피커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 스피커가 뭐냐면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뭐 음악을 듣거나 뭐 내비를 듣거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1500km 가까이 넘게 타면서 1500km 넘게 타면서 제가 이 자전거에 대해서 느낀 단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많지 않은 단점 중에 하나가 스피커예요. 네, 계기판 스피커가 음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소리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뭉개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헬멧에 블루투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블루투스 인터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냥 어디 갈 때는 블루투스 인터콤, 헬멧에 있는 블루투스 인터콤을 연결을 해서 그걸로 내비도 듣고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계기판 뭐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은 안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영상 화면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방금 GPS 속도로 55km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이미 학교를 왕복을, 집이랑 학교랑 왕복을 해가지고 이미 40km를 주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100%가 아닌데도 50km는 넘게 무난하게 뽑아줍니다. 참고로 저 스로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스로틀 안 쓰고 파스로만. 전자브레이크가 여기 자전거에 전자브레이크가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약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킥보드처럼 전자브레이크를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기본으로 탑재된 단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속도가 빠를 때는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리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그래서 속도는 55km 넘게 무난하게 뽑아줍니다. 좀 전에가 56km까지 나왔어요. 스로틀로만 사용하면 배터리가 아마 쭉쭉 달 거예요. 배터리가 금방 파스로 페달로 돌리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날 거, 주행거리가 차이가 날 거라서 저는 출발할 때만 스로틀로 쓰고 평상시에는 그냥 파스로 페달로 달립니다. 그리고 저 택시가 왜 저렇게까지 빵빵거리면서 위협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런 경우에는 그냥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속도는 58km, GPS 속도로 58km 나오고, 이게 GPS랑 계기판이랑 속도 차이가 조금 심해요. 배터리 같은 경우, 배터리 칸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정확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GPS 속도로는 59km 나오고 방금 계기판으로는 72km 찍혔거든요. 그래서 계기판이랑 실제 속도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속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기판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GPS 속도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다 도착했네. 그래서 이게 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 자전거를 세워두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방향지시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이 있어서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전 걱정되시는 분들은 경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해요. 좀 전에 택시처럼 위협운전을 하는 상황도 분명히 생기는데 항상 방어 운전하시고, 그리고 신호랑 속도 잘 지키시면 사고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잘 조심히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